네, 2020년 8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방송이 좀 오버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버가 아니라면 조금 심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8월 10일 북한은 왜 화천 북방 휴전선에 헬기를 띄웠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요. 우리 군과 정부는 조용하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직접 레이더 콘솔을 보고 또는 어떤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100% 자신은 못합니다.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8월 10일 날 북한이 화천 북쪽에 있는 휴전선 바로 북쪽입니다. 헬기를 띄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남북한 문제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합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요, 군도 작전을 줄입니다. 워낙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작전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고장나고 더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상대인 북이 있는데 북한도 작전을 못 하거든요. 북한이 안 하면 우리도 줄입니다. 지금 평소에도 북한은 비행기를 거의 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더를 보게 되면 북한 쪽에서 나오는 항적이 거의 없어요. 민항기도 거의 뜨질 않거든요. 근데 기상이 나빠지면은 더욱 그게 줄어들죠. 어떤 민항기는 가야 되니까 갈지 모르지만 북한 군용기는 거의 뜨지 않는데, 북한 군용기가 아예 뜨지 않고 날씨가 장기간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한 49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면 우리도 이제 비행기를 안 띄웁니다. 북한에서 군용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는 늘 캡이라 그러는데, CAP, 초계 비행이라 그러죠.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우리 전투기들이 휴전선 남쪽에서, 물론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선 남쪽으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패트롤을 합니다. 근데 이번 폭우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예 항적이 없어서 북한을 때는 북한에서 아예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캡조차도 우리도 안 합니다. 그냥 긴급히 떠오를 준비만 하면서 대기 상태만 하면서 그냥 하늘을 비워놓고 있죠. 지난 8월 10일이면은 아이고, 제가 수치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비가 많이 온 날입니다. 지겹도록 많이 온 날입니다. 그날 오후 5시쯤 광원도 화천 북쪽에 휴전선이 있죠. 그 휴전선 북쪽으로 북한의 직승기 하나가 떴습니다. 그건 우리 측에서 많은 곳에서 레이더로 봤습니다. 우리는 헬기라 그런 걸 북한은 직승기라고 그럽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이 항공기 자체를 띄우는 게 드문데 직승기를 띄운다. 더군다나 휴전선 인근에 띄운다. 매우 드문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직승기가 뜨게 되면요, 속도가 빠르니까 휴전선 부근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월남이나 월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화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군이 모두 레이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월남 시도하면은 북한이 쏴버리고, 월북 시도하면 우리가 쏘거나 또 북한도 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쏘게 되면은 양측이 서로 대응하다 보면은 큰 무역 충돌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헬기를 띄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북한이 직승기가 뜬 항적이 보였기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캡도 하지 않던 우리 공군이 긴급히 2대의 공군기를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인근으로 가지 않고 춘천 이남에서 대기 비행하면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해놓고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직승기는 북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2대의 전투기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왜 직승기를 띄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이유를 저는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헬기 친구들을 만나면 농담삼아 나는 헬기 마일리지가 꽤 돼, 그런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 1년에 한 1000마일은 돼. 헬기는 비행해봐야 1000마일을 못 비행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인천에서 미국까지 갔다 오면 6000마일 쌓이는데 헬기는 헬기는 한 200마일, 300마일 밖에 안 돼서 전 농담삼아 나는 1년에 한 1000마일 이상은 쌓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헬기 좀 타봤습니다. 헬기는요, 대부분 조종사들이 눈으로 보면서 비행합니다. 우리 운전하는 거랑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헬기는 밤에는 잘 안 띄워요. 밤에 띄우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레이더 이외의 다른 장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야간 운전하게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우리 차에 전조등 켜놓고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으면 좀 낫지만 순수하게 전조등만 키우고 가면 좀 힘들잖아요. 가로등이 있어야 그만이 비행하는데 하늘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레이더로만 보고 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헬기는 밤에 비행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보게 되면 헬기가 제법 날아다니는데 되게 군용 헬기죠. 아니면 대통령 전용기거나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낮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행할 때 조종사들이 뭘 보고 날아가는가 하면요. 물론 레이더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보면서 비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비행하다가 서울에 오게 되면 서울에서는 또 잘 보이는 건물 보여갖고 목적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헬기를 안 띄우는데 왜냐하면 한 5, 6m 상공에 떠버리면요. 비가 이 빗방울들이 아주 간극이 좁아지면은 이게 꽉 메워서 영화관에 영화 키지 않았을 때 그 장막처럼 회색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 500m쯤 떨어진 것에 있는 곳의 물체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세상이 좀 뿌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위로 가는지 하늘도 뿌옇고 땅도 뿌옇고 이거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는 차치하고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계기판 봤을 때 수평 비행하고 있거나 그렇게 볼 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산을 꽝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헬기는 굳은 날이나 밤에는 띄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상당히 비가 많이 온 날인데 북한이 8월 10일을 띄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94년 12월 17일입니다. 94년 김영삼 정부 때네요. 주한미 8군에 17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공항 우리 대통령 전용기 뜨고 내리는 성남기지 옆에 거기 미 육군 비행단 17항공 비행단이 뜨고 내리는 미 육군 항공기지가 있는데 거기 501대대 소속 OH-58 정찰 헬기죠. 그게 떴습니다. 조종사 부조종사 2명이 준이었는데 군사분계선 지역의 지형을 익히기 위한 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공 비행을 했죠. 겨울이었죠. 12월 17일이니까. 근데 휴전선 그쪽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작전을 하는 비행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라. 일로 가면 군사분계선이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조종사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 판단을 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영종도 공항으로 가는 서울에서 영종도 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막 벗어나면은 김포공항이 왼쪽에 나오는데 김포공항 그쪽으로 비행기들이 내리잖아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지를 해놓은 걸 그 영종도 가는 도로에서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그게 불을 켜죠. 그래서 화살표가 주르륵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이쪽에 활주로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화살표 같은 표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표시도 있고 그런 것들을 휴전선에 해놓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미 헬기가 이걸 보지 못했는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사포를 쐈습니다. 요즘 뭐 북한이 뭐 장성택 죽일 때 쐈다는 바로 그 고사포인지 뭐 같은 건지 쏴서 명중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추락하지 않고 팔랑팔랑 하면서 조종사들이 조종을 해갖고 휴전선 DMZ 북방 5km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북한입니다. 이포리에 불시착했다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 명은 빠져나왔고 한 명은 못 나온 지 숨졌거든요. 조사해본 결과 이 우리 측 미군 비행 헬기는 착각을 했어요. 조종사들이. 자기가 휴전선보다 남쪽, 또 10km 남쪽을 비행하는 걸로 횡단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10km 더 북쪽으로 갔던 거죠. 계속 휴전선을 따라갔던 거죠. 왜 그랬냐 보니까는 그 휴전선 일대에 많이 비행하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눈이 내려서 덮여 있었는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병사들도 봤어요. 그래서 봐서 어떻게 하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휙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날아가서 조치를 못 취했다는 거였죠. 주한미군이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북한은 유예하고 생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모든 헬기에 GPS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GPS를 설치하면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훨씬 더 밀스펙으로 보는 GPS는 정확합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나오니까 내가 휴전선에 붙었구나 떨어졌구나 알 수 있죠. 그걸 계기로 주한미군이 쓰는 헬기들도 유관 비행을 하던 거에서 계기 비행으로 전환했지만 그래서 미군 비행기들은 한밤중에도 뭐 바다 위를 날아가고 뭐 험악한 지역도 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특수작전 부대. 예를 들어 참수작전 한다는 미군 헬기들은 깜깜한 밤중에 지형에 탁 붙어서 이렇게 고조로 날아가면서 헬기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석공을 때리는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 정부가 하게 했는지 안 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헬기 비행은 위험한 거고요. 또 같은 사건을 북한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94년입니다. 7월 8일 김일성이가 묘양산 특각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날인 7월 7일 저녁에 북한에서 큰 비가 왔어요. 북한 사람들 따르면 2시간 만에 낮은 곳은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허리까지 물이 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북한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묘양산 특각으로 가다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다. 헬기도 폭발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김일성 사망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그 묘양산 특각을 없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대북 보도를 많이 하는 미 정부가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라디오 프리 아시아,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던 겁니다. 또 우리나라 언론도 여러 번 썼고요. 북한은 7월 9일 날, 94년 7월 9일 정오 방송을 통해서 그 전날인 8월 2일 2시에 김일성이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발표가 있었을 때 제가 그해 4월 말에 나온 월간조선에다가 무속인들, 역술인들을 만나서 원래 김일성은 사망, 음력 5, 6월에 사망 이런 기사를 썼는데 진짜로 북한 발표대로 하게 되면은 북한은 음력 5월 말일날 김일성이 죽었고 6월 1일 발표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심진성이라는 무당이 굉장히 떴었고 저는 신이 내린 특종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7일 날 밤비가 많이 내리는데 의료진이 탄 헬기가 묘양산 특각으로 갔다가 추락해 버렸고 7월 8일 날 2시에 김일성은 죽었고 그거를 7월 9일 정오에 북한이 발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기에 탔던 게 의료진으로 보이는데 왜 갔는지 뭐 아직은 모릅니다. 진짜 김일성이 그 전날 쓰러졌는데 쫓아가다가 죽은 건지 그러면 김일성이 죽은 건 8일이 아니고 7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8월 8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야간 비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북한 헬기는 그때 하다가 사고를 냈거든요. 걔네들은 GPS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일이가 일부러 뭐 그렇게 김일성을 죽게 했다는 얘기도 있지요. 그때 김일성이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겠다 뭐 그렇게 할 때였거든요. 근데 김정일이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죽으니까 김정은 시대를 맞으면서 핵 개발에 올인해서 지금 북한이 핵 완성을 한 겁니다. 자, 그만큼 헬기 비행은 위험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8월 10일 날 휴전선 바로 북쪽에 헬기를 띄웠다. 화천 북쪽에.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띄웠으면 그걸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그게 9.19 군사 합의입니다. 근데 북한이 통보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현재 우리는 9.19 군사 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거론되는 게 2년 전인 18년 11월 4일 날 강원도 고성군 동쪽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 지역이죠. 산불이 났을 때 우리는 9.19 합의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고 산불 진압 헬기 물을 탁 닦고 확 뿌리는 그런 헬기를 띄웠죠. 그것 때문에 뭐 늦게 띄웠니 통보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죠. 같은 해 11월 16일 양구에서 우리 GP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된 병사를 태우고 나와야 되는데 9.19 합의 때문에 북한에 헬기를 넣는다는 통보를 해놓고 동의를 받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져서 늦게 헬기를 띄웠다.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8월 10일 날 북한이 직승기를 띄운 건 맞는데 우리 쪽한테 통보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잖아요.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때 9.19 군사 합의도 파기하겠다라는 위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북한이 정식으로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파기에서도 9.19 합의는 파기를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파기하는 의지만 밝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9.19 합의는 살아있는데 북한이 직승기 띄웠으면 이걸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죠. 근데 우리 측에서는 제가 지금 취재한 게 허위가 아니라면 북한이 9.19 합의를 어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항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절이 그 8월 10일이 언젠가 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10,000,000 월드 푸드 프로그램 식량 기획을 통해서 북한이 지원하겠다고 밝혀놓고 북한 대답 기다리던 시기였어요. 결국 북한은 8월 13일 날 이걸 거부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가 계속 와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광댐을 통보 없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북한이 우리를 통보해주고 개방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때였습니다. 근데 결국 북한은 통보 없이 환광댐 수문을 열었죠. 이런 거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남북 교류를 다 위반한 건데 우리는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화천 지역을 설명드릴게요. 그쪽이 북한강 수계인데, 북한강 수계에 이게 우리 화천댐에서 가둬놓고 있는 호수가 거기서 6.25 때 중공군을 아주 박살을 냈다 그래서 오랑캐를 깬 파로호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걸 한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파로호라는 이름을 바꾸자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죠. 네, 좋습니다. 화천댐이 있고, 화천댐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평화이댐이 있습니다. 평화이댐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제방만 있습니다. 댐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금강산 댐으로라고 부르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금강산 댐, 임남댐이 무너지면은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라고 해서 1986년 전두환 때 바로 평화의 댐을 세웠습니다. 이게 조작이었다고 난리를 친 게 문재인 정권의 선배가 되는 민주당 세력입니다. 아주 전두환 정권의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을 했었죠. 근데 결국 북한이 임남댐을 그 후에 지었거든요. 근데 물을 담는 양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저게 터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댐을 전두환 때 지어놓은 걸 더 높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임남댐이 수문을 열거나 물을 많이 내보내면 평화의 댐으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물이 넘어간다. 물이 넘어갈 거라고 해서 평화의 댐에다가 시멘트를 더 높이고요. 그게 원래 토속으로 쌓은 사력댐인데 시멘트를 바르는 보강을 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했는가 하면, 임남댐에서 물을 방류하거나 무너지면은 평화의 댐으로 물이 감당 안 되면 더 많은 물이 막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 화천댐이 감당을 못하니까, 화천댐 수문 다 열어도 안 되니까 화천댐 중앙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어요. 글로 물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프리패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화천댐은 담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천댐이 아마 물이 넘어가지 원리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춘천댐은 아니지, 의암댐, 청평댐 이렇게 막 팔당에 맞게 되면서 서울 침수를 막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개념이죠. 네. 근데 임남댐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원래는 평화의 댐이나 화천댐으로 내려오는 그 북한강 상류 수계에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았기 때문에 우리 평화의 댐으로는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 밑에 그 다음에 있는 이런 지천서 내려오는 물 제약은 없거든요. 그렇게 막아놓고 물이 가득 고이니까 금강산 쪽으로, 동쪽으로 물을 역류해서 떨어뜨립니다. 그쪽은 낙차가 크니까 거기서 발전을 하겠다는 게 북한의 임남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임남댐, 우리 평화의 댐으로 이어지는 그 수계로는 물이 우리 쪽에서 발생하는 물 외에는 아예 안 내려오죠. 바짝 말라있죠. 때문에 그 지역을 지키는 우리 그 3군단 병사들은 계곡까지 바짝 내려와서 경계 근무를 합니다. 네. GOP 병사들, GP 병사들 다. 근데 북한이 갑자기 물을 내려보내면 이 친구들이 그냥 자다가 밤에 내려보면 다 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예민한 지역입니다. 근데 지난 8월에 북한에도 제법 많이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환강댐, 임진강댐도 방류를 했는데, 아마 그때 북한도 임남댐을 방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위기로 몰렸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안 그러면 댐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걔네도 흙으로 쌓은 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임남댐이 갑자기 수문 개방하는 걸 염려하고 있을 텐데, 북한은 우리 염려를 이용해서 한번 댐을 개방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지난 8월 10일 무렵에 우리나라의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수문 팔당까지 다 개방한 건 압니다. 북한이 임남댐을 개방했기 때문에 한 건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러할 시기에 북한이 직승기를 그 부근 띄웠다. 그러면은 수문 개방을 통해서 한번 수공을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3군단 병사들 죽어봐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 삼으면 군사 합의를 깨려고 어떤 공작을 시도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놈들이어서. 아니면 그날 그 지역에서 북한이 큰 사고를 냈던 게 아니냐. 북한도 뭐 산사태가 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럼 북한군 상당 부대가 매몰됐거나 그래서 긴급히 뭐 의료 때문에 띄운 건 아니냐. 낮이니까 비를 무릅쓰고 띄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김정은 같은 요인이 왔던 거 아니냐. 이유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건 아마 우리 정보당국이 알 텐데 설명은 안 합니다. 아니면 지금 아주 뭐 우리 국정원도 이상해졌고 기무사도 이상하니까 뭐 아예 첩보 활동 안 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북한 때문에 모르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짜 모를까요? 아니면 그냥 9.16 군사합의 북한이 깼다라는 시비를 안 주기 위해서 임진강 환강댐 방류한 것도 가만히 있듯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자,
8월 10일 제가 북한이 직승기에 띄웠다는 걸 공개했습니다. 제 보도가 틀렸으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맞다면 그 이유를 왜 밝히지 않았고 북한이 띄운 이유는 뭔지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아니면 이 정보는 좀 수상합니다. 감사합니다.